성공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건 또 운이 아니었겠죠.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운명을 관리하는 남자 박성준 역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관상이라고 할 때 눈, 코, 입 이런 뭐 생김새, 조화 이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역술가님께서는 그 관상을 보실 때 이 이목구비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관상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이제 균형과 조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특정 부분이 돌출되거나 부자연스러워서 눈이 한 번 더 가게 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죠. 각 부위의 생김새도 중요하고 그리고 찰색과 기색이라고 해서 얼굴 안으로부터 나오는 컬러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마는 명예, 승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흑색을 띠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거고 홍윤색으로 빛나면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과 이제 친분을 갖기 전에 직관적으로 뭐 탁하다, 더럽다, 맑다, 깨끗하다, 독하다 이런 기운이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서 봤을 때 재물운이 있다라는 거는 어디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재물운을 얘기할 때는 코에 재배궁을 많이 보는데 네, 코끝 준두에 살집이 있으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콧방울이 마늘을 쪼개 놓은 것처럼 쪼개져 있으면서 구멍이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만 크다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눈썹이나 눈 또는 이제 코, 뭐 인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상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관상을 그럼 바꾸면 운이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나요? 워렌 버핏이 부자라고 해서 내 살을 떼서 내 코에 붙인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결국 이제 수술을 통해서 관상의 근본을 좀 바뀔 수는 없고 결국은 내가 내 얼굴을 받아들여서 변화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얼굴 때문에 못 살겠다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신감을 얻은 심상이 얼굴이나 일상에 반영이 되겠지만 수술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뭐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얼굴 관상을 말씀 이제 하셨는데 이제 운이 이제 트이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이 트이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얼굴이나 이런 표정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색과 찰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얼굴을 봤을 때 이제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기세나 격이 있으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아우라 같은 빛이 나는 그런 얼굴들이 이제 좋은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 1000냥 중에서 눈을 900냥이라고 볼 만큼 눈빛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빛의 어떤 총명함과 탁하지 않은 에너지가 있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가 반복되는 분들의 이런 얼굴이나 이런 표정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까 뭐 습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혀를 차는 것들을 뭐 하는 경우들이 많고 코가 이제 붉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코가 붉어질 때는 뭔가 돈이 깨진다거나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좀 붉은기가 많이 도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관상을 좀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 꿀팁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기계적인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즉각적으로 음료수가 나오는 기계의 이치가 아니고 삶의 이치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 어떤 실패가 있었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이고 부정적이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묵묵히 가는 태도를 가졌을 때 얼굴의 상은 좋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얼굴의 상도 있지만 변화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죠. 사주적으로 봤을 땐 타고난 성정을 넘어서는 성숙함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단기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마음과 태도와 표정들이 5년 뒤, 10년 뒤에 내 인생을 바꿔간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풍수에서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풍수를 단지 특정 물건을 특정 위치에 놨을 때 발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균형과 조화, 밸런스를 맞추고 쓰지 않는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고 없애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주와 관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주로 돈복이 있는지 돈복이 없는지 알 수 있나요? 사주라는 것은 이제 태어난 생년월일시의 그 에너지가 자신의 타고난 성정과 그리고 운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운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거나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하죠. 누군가는 이제 돈을 쫓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명성을 얻기를 바라고 타인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바지하는 것을 성공의 목적으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잘 이해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내 사주로 그 재물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자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깊이도 있고 그리고 음양오행의 생극 재화에서부터 조금 뭐 용신과 시신에 이르기까지 논리들을 좀 이해하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어떤 기질과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주라는 것은 이제 만세력인데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사주팔자라는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라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십성이라고 해서 나의 기질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운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한한 인생에서 직접적인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체험과 가장 유사한 간접 체험인 독서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림을 감상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책을 내가 쓰거나 내가 어떤 직접 참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통찰이 생기고 그 통찰에 따라서 삶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쉬운 거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 내가 한 번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돼서 일관되게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고 그것들이 맥락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떤 삶의 태도라는 필연과 만나서 결국은 어떤 결실이나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이 좋다는 것은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만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내 삶의 기준으로서의 성공을 스스로 이해하고 나를 스스로 알므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기준을 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매번 뭔가 성과가 안 나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이런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이제 사주라는 것은 이제 그릇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으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국그릇에 반찬을 담으면 어색한 것처럼 나의 그릇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나라는 어떤 사주가 세단인지 SUV인지 화물차인지 택시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답게 살아가는 기준으로 흘러가는 과정에 이제 운이라는 것은 도로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이제 포장도로가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계절은 통제할 수 없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장마에는 우비를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포장도로일 때는 좀 더 달릴 수 있고 비포장도로일 때는 내가 좀 멈출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운이 좋건 나쁘건 간에 운을 좋게 하려면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을. 내가 인생을 살아내어 나가면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이 좀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더 밑으로 가지 않고 내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운이 좋건 나쁘건 해야 되겠지만 이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조금 더 나아갈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통찰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정도의 명리적인 것은 알고 살면 인생이 조금 편안할 수 있고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알려드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뭔가 회피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묵묵히 그래도 그 길을 그냥 하나씩 헤쳐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인 건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있죠. 시도를 하거나 그것이 실패가 될 때도 있고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상태의 나를 받아들여야 되고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를 마주 대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산책을 하고 걷고 밥을 먹고 일상을 해 나가면서 살아내므로 운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 경험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다면 괜찮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운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어떤 행운이나 불운의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50대 이후에 운이 트이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대자연의 일부로 보거든요. 대자연에는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듯이 하늘 높이 자라나고자 하는 감목이라는 큰 나무는 옆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죠. 바람 불면 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풀이라는 존재는 하늘 높이 자라는 저 나무를 동경하거나 비난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남을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내 길을 묵묵히 가면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상담을 왔을 때도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마나한 질문에는 들으나마나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하는 질문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상담이 짧지만 만족도가 높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혀를 찬다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늘 한다거나 남을 비난하고 탓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은 하고 있지만 비교를 하면서 나를 자격지심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운을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객관화 자아 성찰이 운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 MBTI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MBTI를 잘 모르긴 하지만 MBTI를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고 보는 건 MBTI는 결국은 나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고 타인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거든요. 나를 알고 타인을 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왜 저런 행동과 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납득이 되고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나도 편안할 수가 있는 거고 사주나 관상 또는 풍수라는 것은 결국은 마법같이 행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필연으로 운과 운명을 만들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일상에서 우리가 좋은 운을 부르는 습관이나 생활 태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따라해 볼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마음들을 갖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성장을 지향하면서 욕망으로 치닫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면서 소박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기준을 단지 어떤 돈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부자분들 상담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시거나 재물운이 있으시고 그런 부를 이루신 분들의 그런 사주의 특징들이 있나요?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에 기세와 격이 있죠. 얼굴의 기세와 격. 사실 어떤 분야에서 꾸준하게 자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몰두한 사람의 얼굴에는 격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기세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일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에너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상에서는 기색과 찰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색과 찰색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다르고 안정적이고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잡혀 있고 격이 있다. 이것들이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런 것들이 일단 관상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 거예요? 타고난 것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얼굴이 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관상이 되는 거고 관상이란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 관, 목소리, 체상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꺼번에 봐서 그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오는 그런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사실 뭐 사주 명리를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운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환절기가 있는 것처럼 운이 바뀌는 교운기라는 게 있어요. 교운기. 사람마다 매년 바뀌는 운의 흐름을 세운이라고 얘기하고요. 10년마다 바뀌는 운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얘기해요. 세운은 이제 띠가 바뀌는 기준이 입춘이거든요. 양력으로 2월 뭐 3, 4, 5일 정도의 입춘인데 입춘 즈음에 또는 12월 달 뭐 20일 전후에 동지 즈음으로 해서 에너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럴 때 바뀌는 모습들에서 징조와 전조 증상을 보고 운들을 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10년마다 바뀌는 운의 흐름은 어떤 사람은 2대운이라고 해서 22, 32, 42, 52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대운이라고 해서 35, 45, 55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끝자리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운이 바뀌거나 세운이 바뀔 때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에 어떤 강력한 뭐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그것은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의 뭐 친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혼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운이 나쁠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환경이 바뀌는 것들로 해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시점에는 내가 좀 바뀔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보고 그 즈음에서 일어나는 흐름들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때도 이것이 운이 좋게 바뀌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좋은 일이 풀리고 좋은 쪽으로 가기 직전에는 안 좋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잘 될 때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너무 잘 풀리고 뭘 해도 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어깨 뽕빡 올라갈 때. 네, 이럴 때는 오히려 해지기 전이 가장 밝은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태도나 말에 의해서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너무 잘 되다가 한순간에 꺾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그릇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잠깐 들어왔다가 내가 그동안 가진 모든 돈을 다 앗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그릇을 키우거나 내 그릇이 어떤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올 때는 일단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빨리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뭔가 시도를 할 때 실패하거나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갈지 멈출지 조금 뒤로 후퇴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나만의 어떤 직감과 직관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은 자신의 태어난 생년을 적고 그때 일어났던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그것이 어떤 돈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내 그때의 어떤 고통이나 좋았던 것의 강도를 좀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적어 놓으시면 그것에도 약간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10년과 12년에 한 번씩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내 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 또는 가까운 지인이 나의 운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궁합적으로 좀 좋은 사업 파트너나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뭐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운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사고나 통찰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밀도도 더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운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귀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것은 꼭 뭐 운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뭐 좋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 이상한 사람의 전조가 될 만한 태도나 행동이나 어떤 의식이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더 이상한 꼴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좀 이상하거나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든다면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사연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정말 자기의 본인의 삶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신 분들이 어떠한 그런 안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라들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또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인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연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정이 많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성정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쏟아붓고 맞춰주고 뭔가를 해주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조금 안 좋은 인연을 만나도 거기에 늪처럼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안 좋은 기미가 있거나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그 관성을 끊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손실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